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랑 제 남편은 43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다가 5년 만에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 나이가 차서 자연스레 1년 반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보니 친구로서 만났던 남편과 배우자로서 만나는 모습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친구로서 봤을 때는 시원시원했던 모습이 배우자 입장이 되니 허랑방탕, 규모 없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하고 세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쪼잔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사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 많이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참기 힘든 모습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한테 어떡하든 뻐기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동갑내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뭐랄까, 저한테 친구이면서도 자꾸만 오빠처럼 굴려고 한다거나 할까요? 연애할 때는 농담처럼 오빠가 해줄게, 오빠만 믿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참 희한하게 결혼하고 나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가부장적인 모습까지 더해져서 저를 정말 어이없게 만드는 사건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4년 정도 먼저 시작을 해서 제가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높거든요. 업무적인 특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저는 연봉이 좀 높은 축에 속하는 산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애할 때 능력 좋은 여친이라며 좋아하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씩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은 딸이 돈을 잘 벌어서 사위가 주는 용돈 같은 건 반갑지도 않으실 것 같다. 우리 각자 집은 각자 챙기되 너는 돈 잘 버니 우리 엄마 아빠 좀 더 챙겨라. 이런 헛소리를 하길래 그때는 진짜 크게 한번 싸웠습니다. 제가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한 번씩 완전히 초점이 나가면 그때는 정신없이 몰아붙이면서 싸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제가 버럭버럭 성을 내는 것을 듣고 나서는 약간 깨갱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부터도 뭔가 한 번씩 저를 살살 긁었다가 물러나고 긁었다가 물러나며 아주 저를 열받게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하한대소하며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친구로서 오래 봐오셨기 때문에 서로 편안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최고다라면서 반가워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자기 아들이 약간 기죽는 것 같고 제가 친구일 때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 한 번씩 저한테 약간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희가 동갑이라서 네가 쟤한테 야야 거리는 건 뭐 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만 그래도 이제는 남편이 됐는데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댓말을 하는 건 어떻겠니? 네? 어머님, 저희 15년간 야야 소리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이인데 어떻게 새삼스레 존댓말을 하겠어요. 어색하고 낯설죠. 그리고 하게 되면 서로 존댓말을 해야지. 왜 저만 해요? 만약에 저희도 존댓말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도 할게요. 아니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말이라도 그냥 네라고 하면은 좋지. 그거를 굳이 하겠다 안 하겠다 토를 다니? 그리고 뭘 서로 존대를 해. 원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했다. 네 시아버지 나보다 한 살밖에 나이 안 많아도 나 평생 네 시아버지 그림자도 안 밟았어. 너 오늘부터라도 네 남편 존중해라. 나 더 이상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한테 제, 예
하는 건 못 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제 주의가 이런 일은 무조건 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듯한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제가 네 생각을 말하라고 했더니 글쎄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틀린 말씀한 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도 너랑 나랑 친구로 시작한 건 맞지만 엄연히 내가 이제는 우리 집 가장이고 나도 좀 존중을 받아야 뭔가 책임감도 생기고 힘도 나고 그러지 않겠냐? 근데 네가 툭하면 나한테 야, 쟤 이러고 화나면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뭐 욕만 안 했지 뭐. 네가 나를 남편 취급이나 하냐? 그럴 때마다 나도 사실 너 마누라로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존댓말 해줘. 오케이? 그럼 너도 나한테 존댓말 해. 뭐 서로 존대하자. 야, 그건 아니지. 한 집안의 가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대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까지 존대하면 그건 너무 거리감 생기는 거지. 대신 너한테 그만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게.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이게 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완전 뒤에서는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딱 잡아 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며 둘 다 존댓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혼자서 존댓말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너부터 먼저 존댓말을 하면 그땐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디서 되도 않는 가장 코스프레야. 네가 가장으로서 하는 게 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은 저도 살짝 선을 넘은 거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등에 업고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 바람에 저도 너무나 화가 나서 그때는 확 지르고 말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급발진을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네가 이런 식으로 남편 알기를 똥으로 알고 있으니 애가 기가 죽어서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되는 일도 없다며 다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웃겼냐면 얼마 전에 남편이 치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치질 수술도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수술대 올라갔냐며 그것도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치질 수술은 4년, 5년을 미루고 미뤄왔던 남편의 게으름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운동하라고 해도 운동도 안 하고 쉬는 날이면 맨날 앉아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단 한 번도 소파에서 떼낸 적이 없는데 안 걸리고 백이 나요? 그나마 그 수술하고 나서 제가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은 와보지도 않으셨으면서 그것조차 제 탓을 하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치질 수술을 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성실하게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제가 허구한 날 인스턴트 음식만 줘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어머님 아들 더 오래 키우셨잖아요.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어디 몸에 좋은 야채과일 이런 거 먹는 사람인가요? 매운 고추장에 고추 썰어 넣어 밥 비벼 먹으면서 콜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허구한 날 이 사람이 고집스럽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나마도 제가 잔소리해서 그거라도 끊게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어머님은 그거 평생 못 고친다고 집에서 고추하고 고추장 떨어지지 않게 사다 놓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사람 그렇게 먹는 거 싫어서 고추랑 고추장 아예 싹 다 치워버렸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우실 수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제가 대들거나 그러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논리 정연하게 따지거든요. 어머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날 아침에도 어머님 집 가자마자 청양고추에 고추장 넣고 밥 비벼 먹으면서 살 것 같다는 말을 연신했던 남편은 입 꾹 다물고 뚱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매운 거 못 먹게 하니까 어머님 집에만 가면 고삐가 풀려서 정신없이 먹거든요. 당분간 매운 거 자제하라고 했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매운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뭐하냐고, 어머님 집에만 오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미친 듯이 먹지 않냐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매운 것만 입에 달고 살아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한다고 저한테 퉁박 주지 않으셨냐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시죠 뭐.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본전도 못 찾으셨습니다. 어색하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뭐. 그날 이후 남편과도 한동안 냉랭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다시 어머님 없는 집에 와서 둘이서 한 공간에 머물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스르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본인도 알겠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속도 편하고 병원에서도 별말 안 하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와 살면서 중간중간 어머님이 한 번씩 긁으시면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하던 중 어머님보다 더한 사람이 하나 저희 집에 있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누이예요. 저희 시누이는 남편과 11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거의 노예처럼 시누이한테 끌려다니곤 했어요. 보통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면 오빠가 여동생한테 절절 매는 게 정상이기는 한데 저희 남편은 좀 심합니다. 남편은 어딘가에 모르게 조금 기가 죽어 있고 약간 소극적인 편이라면 시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아주 아나모인 콧대 높은 막둥이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두 사람 사이는 주종관계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시누이가 저희 남편을 아주 달달 볶습니다.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는 기본이고 한 집에 있을 때는 무슨 집사 부르듯 계속해서 오빠, 오빠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저랑 데이트할 시절에도 한참 데이트 중인데 자기 좀 데리러 오라고 칭얼거려서 저도 그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로도 또 몇 번 싸웠죠. 게다가 저한테도 몇 번 뭐랄까 건방지게 군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태도는 또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라서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시누이한테 몇 번 냉정한 소리를 하고 건방지게 굴지 못하도록 딱 선을 그었더니 그 이후로는 살살 제 눈치 보면서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못되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본인이 시누이라는 위치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한 번씩 제 속을 뒤집는 행동과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대뜸 너는 웃사람이 돼서 어떻게 애를 그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봤죠. 알고 보니 시누이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틀만 저희 집에 와서 살림 좀 대신해달라고 그랬다고 뻥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정부처럼 제가 아주 야무지게 부려먹었다고 얘기한 거 있죠. 알고 보니 자기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데 부모님이 허락할 것 같지 않으니 저를 팔고 가버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조금 대면대면한 시기이니 저한테 굳이 연락해서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시누이가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꾸만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애가 저희 집에서 얼마나 고되게 고생을 했으면 집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잠을 잘까
참 해도 해도 이놈의 며느리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누이한테 한마디라도 귀뜸을 받았거나 시누이가 평소에 저한테 예쁜 짓이라도 했으면 제가 적당히 둘러대면서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시누이 입장을 한번 살펴봐 줬을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 저한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가씨가 제 핑계대고 어디 다른 데 놀러 갔던 모양인데요. 아가씨 저희 집에 온 적 없어요. 그이한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그리고 어제랑 그제랑 내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왔고 저희 집엔 아무도 그 누구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저를 괜히 팔아넘긴 모양인데 저 좀 억울하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일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보통 자기 딸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면 어머니들이 누굴 잡겠어요? 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 와중에도 딸보다는 며느리를 더 잡고 싶으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참 애가 청도 없고 눈치도 없다. 아니, 제가 나랑 자기 아빠 걱정할까봐 너희 핑계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던 모양인데 그거를 그냥 슬그머니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하고 눈치껏 쪽 감싸주면 어디가 덧나니? 그거를 꼭 나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하는 듯이 너희 집에 온 적 없다고 그렇게 또박또박 말을 해서 애를 결국 혼쭐을 나게 만들어야겠니? 아이고, 너도 성격 특이하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탈한 아가씨를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을 안 한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어머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어머님 그렇게까지 팔이 굽으시면 안 되죠. 이거는 아가씨한테도 별로 좋은 일 아닌데요? 그리고 친구랑 놀러 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놀러 갔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쨌건 저희 집에 온 적 없으니까 나머지 일은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몇 시간 뒤 저는 시누이의 난리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다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랑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알리바이를 내가 어떤 건 줄 알고 들어줘요. 참 아가씨도 보면 사람 바보 만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누이는 통금 시간이 9시로 당겨졌고 아버님한테 아주 혼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시누이랑 진지한 관계까지 갈 생각 없었던 남자친구까지 불려와 아주 단단히 혼이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누이의 남자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시누이한테 헤어지자고 했대요. 시누이는 그것조차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남자친구가 간이 작은 것을 저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저로서는 좀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어쨌건 그 사건으로 인해 시누이는 저한테도 엄청나게 화가 나서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것도 나름 편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기 시작했죠. 게다가 시누이한테 제가 굳이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직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동안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니며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나가고 어딘가 1박 2일 워크숍도 참여한다고 그러고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엄청 열심히 하더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조건으로 회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상태로 이직을 하게 됐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갔다는 게 가장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나 이제 너보다 연봉 많아. 당신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나보다 연봉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해? 나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쪼잔한 남자랑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뭐 본인이 충분히 만족한다니 그래 그냥 이걸로 됐다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껏 축하해 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역시 내 아들 장하다, 네가 할 줄 알았다, 어화둥둥 어화둥둥 하는 거는 그냥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몫이었죠. 어쨌건 남편은 이직을 한 후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렇게까지 즐겁게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 마음이 좋을 정도로 행복해하며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문제는 지나치게 회사 일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뿐이랄까요?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남편과 마주한 시간이 통틀어 5시간이 안 된다니 말이 되나요? 저도 제 일이 있으니 남편이 퇴근하는 새벽 2시 언저리까지 매번 안 자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잠결에 옆에 와서 눕는 건 느껴지지만 얼굴을 제대로 보고 얘기를 나눌 정신은 없는 거죠. 어느샌가 남편과 저는 부부가 아닌 거의 동거인처럼 각자의 삶을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생활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주말에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일이 있다면서 쌩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딱 하나 좋은 건 남편이 그렇게 주말까지 바쁘니 시댁에서도 저희 보고 오라가라 하는 일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저희 부부를 불러대던 시어머니가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확 연락을 끊으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참 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가족이라는 느낌도 안 들고 제가 결혼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여하튼 느낌이 쎄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쎄한 느낌에 방점을 찍은 건 어느 날 진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했던 날 철없는 시누이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 우리 새언니 덕분에 내가 요즘 너무 잘 만나요. 저 때문에요? 왜요? 그러니까 언니 때문에 오빠가 잘 풀린 것 같고 여튼 뭐 그렇다는 의미죠 뭐.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을 얼버무리자 시어머니가 시누이 등짝을 장난반 진단반으로 툭 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과하게 웃으면서 저를 끌어안으면서 제가 보물이라고 막 설레발을 치고요. 그 순간 훅 싸늘한 느낌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를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부러 남편이 옮겼다는 회사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제게 알려줬던 부서랑 직함이 아닌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팀 부장이 아니라 대표이사 수행비서라고 하는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운전기사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운전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연봉을 주고 운전기사를 고용한다는 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도 미심쩍었고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 저는 결국 사람을 사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것도 그 회사 대표의 딸과 말입니다. 문제는 그 회사 대표님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랑 집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살고 있어서 일단 서류는 깨끗했으니까요. 아마 그 집 딸과 연애를 하면서 옆에 쫓아다니며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도 제 남편의 본색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뭐 제가 구구절절 말을 해봐야 제 입만 아프고 제 남편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그 인간이 가머니절로 빠져나갈 것이 뻔해서 저는 저희 결혼사진,
남편과 제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연애와 결혼 생활의 흔적을 싹 파일로 정리하고 인쇄해서 그 여자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제 명함 한 장과 함께 말이죠. 잘 사는 집, 자존감 높은 여자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낸 속보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제가 보낸 것들이 사실임을 확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해서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헤어질 거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보상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헤어질 겁니다. 하지만 아내분도 헤어지실 거면 헤어지는 순서가 그쪽이 먼저일 것 같아서요. 사실혼 관계 입증이 충분하시니 필요하시면 제가 변호사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금전적인 손해는 그쪽이 더 많이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 사람 동생이나 어머니에게 뭐 좀 사드리고, 그건 가지고 와서 폐기하면 되고요. 그 인간한테 드린 돈은 제가 사람 잘못 본 책임이니 감수해야죠. 대신 그 사람 이 바닥에서 제대로 얼굴은 못 들고 다닐 겁니다. 억울하고 화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 이상하죠? 오히려 상대가 그렇게 차분하게 해결 방안을 제안하니 저도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오히려 친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소개해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길어서 겹치는 지인들이 많았던지라 그중 가장 수다스러운 두세 명에게는 울면서 자초지종을 일부러 다 털어놓았죠. 제 생각대로 100여 명에 가까운 지인들이 저희 상황을 알게 되는 건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남편도 제가 증거를 다 제시하니 그때부터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단호하게 헤어짐을 택했습니다. 결국 저버리고 은근슬쩍 부잣집 여자로 갈아타려 온 식구가 똘똘 뭉쳐 계획을 세웠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계획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도움받아서 사실혼 입증하고 위자료 받아내고 사기죄까지 씌웠거든요. 남편은 빈털터리가 된 데다 그 여자에게도 버림받아서 회사도 그만두고 요즘은 일용직 전전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홀가분한 싱글이 되어 요즘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 아주 신나고 즐거워요. 앞으로 저한테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